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의 소련 붕괴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모스크바와 평양을 잇는 직항편이 출범했습니다. 이전에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유일한 직항 노선은 평양과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 간 항공편뿐이었습니다. 이로써 오랫동안 중단됐던 러시아, 북한 수도 간 정기 항공편이 개통됐습니다. 러시아 항공사 노르드윈드는 이달 초 신규 노선 운항 허가를 받았으며 매달 왕복 항공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잉 777-202R 기종으로 운항되는 첫 항공편에는 러시아 관계자들과 귀국하는 북한인들이 탑승했습니다. 모스크바 평양 간 비행거리는 6,400km가 넘고 비행시간은 8시간입니다. 첫 비행 티켓 가격은 약 $570부터 시작합니다. 평양행 여객기는 북한과의 양자 협력을 위한 정부 간 유엔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러시아 천연자원 환경부 장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가 탑승했습니다. 그는 평양공항에서 북한 외무경제부 윤정옥 장관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윤 장관은 새로운 항공 서비스를 양국 인민의 번영을 향한 한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에 합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모스크바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광범위한 신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마감일을 정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10일이나 12일 뒤까지 휴전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는 더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서 관대한 조치를 취하고 싶었지만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투덜거렸습니다. 트럼프는 스코틀랜드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당초 로우 양측에 분쟁 종식을 위한 협상 기한 50일을 주겠다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복이란 것은 러시아 수입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나 기업에 2차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초 시한은 9월 초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에게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말하면 다 들어줘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되도 않는 허풍을 늘어놓은 셈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제재할 거리도 없습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우라늄 연료조차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거래를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슨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인지 트럼프는 정신머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2차 제재는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것인데 이마저도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7월 14일에 처음 발표한 최후통첩에는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이 나토 회원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배송을 재개할 것이라는 경고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가 최후통첩을 내리거나 말거나 러시아는 개의치 않습니다. 트럼프는 50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공세를 오히려 강화하자 최후통첩 마감일을 단축한 것은 짜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러우전 해결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뭐가 되는 게 없으니 새로운 규칙을 내놓고 질질 끌겠다는 속내로 풀이됩니다. 러우전과 관련된 트럼프의 속내를 러시아 철학자 알렉산드르 두기는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탄불 1, 2차에 이은 3차 협상이 아무런 결과도 낼 수 없는 일상적인 과정처럼 흘러 지나갔다고 시작했습니다. 애당초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라운드에서는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트럼프의 반응에 집중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혼자 비행기를 타고 젤렌스키에게 화를 냈으며 푸틴의 결의에 격분한 등 온갖 행동을 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모두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으며 앱스타인 리스트를 은폐하고 오바마를 취업하려 애쓰는 등 온통 자기 일에만 신경 썼다고 했습니다. 두기는 그러나 트럼프의 광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행보는 기이할 정도로 예측 가능했고 바이든이나 네오콘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를 수용하고 감수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스스로 비즈니스를 접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그가 특별히
나쁜 짓을 할 의향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오랜 시간이 걸려 해결될 문제라 트럼프가 이미 포기한 50일의 시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스탄불 3차 협상이 흐지부지 지나간 것은 트럼프의 요인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협상은 의미도 없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 나치들은 아직 포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논의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르 두기는 요즘 키예프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 젤렌스키 시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거기에 기대할 게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위 참가자가 많지 않고 일반적인 추세도 아니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정권에 충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부패기구 나부와 사프는 순전히 소로스의 도구라 그들은 러시아에 도움이 되거나 이로운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젤렌스키 상황을 재앙적이거나 불안정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분석했습니다. 첨언하자면 반젤렌스키 시위대는 소로스의 지원을 받는 포로셴코, 클리치코 그리고 젤렌스키에게 배신당한 올리가르히의 반발에 불과합니다. 정말 젤렌스키 정권을 뒤집을 생각이 있으면 돌과 화염병이라도 던지는 게 정상이지만 그저 데모놀이만 하고 있습니다. 시위대 차림만 봐도 개중에는 LGBT도 있고 다들 머쓱합니다. 마이단의 잔재이긴 하지만 젤렌스키에게도 그다지 반항하는 편도 아닙니다. 러시아가 보기에는 이들도 모두 제거돼야 전쟁이 끝납니다. 여태껏 동족이 군대에 끌려가는 것을 모른 체 하면서 대도시에서 호의호식하던 이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이 군대 끌려가 대포밥으로 사라져야지만 분쟁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두기는 키예프가 아직 모스크바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유럽은 러시아와 더욱 직접적이고 가혹하게 맞설 준비를 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심각하고 장기적이며 전체주의적인 문제임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러시아를 본격적인 전쟁 국가로 변모시킬 때라고 말했습니다. 두기는 러시아가 평화를 지지한다고 해도 적들은 명백히 전쟁을 지지하며 이를 숨기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면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이기려 시도할 것이니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서방서의 상황이 너무나 타락해서 그들은 핵 자살을 할 만큼 변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두기는 이런 상황에서 키예프와의 협상은 무의미하며 협상이 계속되든 중단되든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전쟁에 대비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전쟁은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힘들고 끔찍하게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러우전은 진작에 끝났어야 맞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싸우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 국민들이 수십 년간 세뇌돼 좀비화된 방증입니다. 알렉산드르 두긴의 말을 들어보면 분쟁은 당장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집단 사방은 최후의 우크라이나인 한 명까지 대포밥으로 털어놓을 작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카미야마 소헤이의 참정당이 돌풍을 일으키자 일본 매체들은 러시아의 선거 개입설을 들고 나왔습니다. 카미야마가 우크라이나에 반다고 러시아를 옹호했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민당은 우익 포퓰리즘 정당이 14석이나 얻은 데 대해 러시아 배후설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부즈길야드는 어찌 그런 주장을 진지하게 논의하느냐면서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 보도를 읽지도 않지만 주일 러시아 대사 니콜라이 노즈드레프가 그런 의혹을 부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비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즈길야드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일본 정치의 불안정은 쌀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쌀 가격 급등의 한 원인으로 관광객 급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중에는 러시아인들도 많은 만큼 러시아도 일본 정치 지형 변화에 책임이 있다고 반농담조로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몇 년간 흉작이 이어지다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쌀 가격이 5kg당 29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자민당 농무장관은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임했고, 고이즈미 신이지로는 곡물 창고를 열어 가격을 낮추려다 농민의 불만을 샀습니다. 부즈길라드는 일본이 예상외로 러시아인들에게 인기 여행지가 되는 바람에 러시아 여행객들이 일본에서 쌀을 소비한 책임도 있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쌀 가격이 러시아와 연동되는 이유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라멘이 300엔 정도 시작하니 하루에 500루블이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에게 일본은 유럽보다 비자도 쉽게 얻을 수 있으며 로마에서 커피, 파리에서 크루아상, 마드리드에서 하몽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음식을 더 싸게 먹을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의사소통도 번역기가 있어 언어 장벽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러시아 매체 부즈길라드는 참정당의 인기를 얻은 이유는 코로나 강제 방역을 반대해 신뢰를 얻었고 일본 국민 먼저라는 슬로건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인들이 일본에서 쌀을 축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 선거구에 출마했던 참정당의 여성 의원 사야가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와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금지하고 있으며 미 국무부도 배관시하는 러시아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고 친러파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도 자민당 중심으로 비난이 거세자 카미야 대표는 BS에 출연해 당직자가 멋모르고 허가를 내준 것 같다면서 해당 당직자에게 사직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인터뷰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이유만 말했을 뿐입니다. 참정당 측은 자당의 약진이 두려워 그 배후에 러시아의 공작이 있다는 음모론이 나왔고 친러파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팩트체크를 요구했습니다. 카미야 소회의는 2023년 4월 국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미국의 전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침공을 한 것은 맞지만 그 동기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코미디언 젤렌스키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러시아계 주민들을 살해한 결과 모스크바가 분노해 침공한 게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미야는 중국도 까다롭지만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단절할 수 없고 한국과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 편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외교관과 만나면 친중파, 러시아 외교관과 만나면 친러파로 규정하면 안 된다면서 스푸트니크와 인터뷰를 했으니 친러파라고 하는 것은 단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정당으로 입후보에 당선된 인사들 몇몇을 보면 돌풍이 일만도합니다. 이번에 비례대표로 참의원에 당선된 아오모리 출신의 야마나카 센시를 보면 대표적입니다. 일리노이 대학 저널리즘 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35년 동안 머물면서 금융 컨설팅을 해온 인사입니다. 그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망조가 된 미국을 디테일하게 설명한 저작 3권을 내놨습니다. 아메리카의 종말, 아메리카의 붕괴, 아메리카와 함께 침몰하는 일본이라는 책들입니다. 미국 사회가 부패, 분단과 내전 직전이라고 경고하면서 일본은 미국과 묻어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야마나카 씨는 이 책을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북 콘서트와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참정당의 당세를 확장하는데도 큰 공헌을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일본 국민들은 국제정세의 격변을 공부해왔습니다. 저는 이 책들을 인터넷에서 요약본을 좀 읽어봤는데 저자의 지식이 마치 제프리 sak스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